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떼인 돈, 빌려주고 못 받는 돈을 받는 가장 손쉬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사 절차, 형사 절차 양날의 칼을 들고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사 절차에서는요, 다 필요 없습니다. 가압류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가압류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타이밍에 그 사람의 멱살을 딱 잡을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빌려간 사람이 돈을 못 갚는 이유들은요, 당신 외에 여러 채권자 내지는 피해자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1번으로 그 사람 멱살을 잡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형사 절차에 돌입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차용금 사기인데요, 경찰에서 가장 싫어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어떤 분이 경찰서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아요. 이거 처벌해주세요. 이러면 절대 처벌 안 해줍니다. 아, 이거 민사구나. 거기서 게임 끝입니다. 그냥 돌려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형사 사기는요, 빌릴 당시에 기망행위라는 것도 존재를 해야 되는데 기망행위가 뭡니다라는 얘기들을 못하시고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하시기 때문이죠. 차용금 사기에 있어서 기망행위는 딱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직장을 속이는 것들, 변호사가 아닌데 변호사인 것처럼 해버린다거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 강남에도 집이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과장한다는 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빈 깡통이었다는 거, 자기 차도 아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밝히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용도 사기입니다. 아, 내가 저기 있는 집을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돈이 요만큼이 모자라. 이거 주면 언제까지 팔아가지고 돈을 돌려줄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부동산에다 투자를 한 게 아니고요, 주식에다 투자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계좌이체 내역에서 확인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구체적인 당시 사례에 어떤 것들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대개의 경우에는 증거를 가지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전제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빌려줬을 때요,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신뢰했다는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어떠한 증거들도 가지고 계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형사사건에 가장 필요한 기망행위, 빌려줄 당시에 있어야 되는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들은 있기가 어렵거든요. 제대로 된 타이밍에 제대로 된 증거가 필요하다. 꾸준히 연락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연락하시고요. 돈을 일단 빌려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기를 칠지 안 갚을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녹음을 하시던 카톡을 하시든 증거들을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상기시키셔야 됩니다. 아이고, 박사님 뭐 차가 너무 좋았어요. 차가 너무 좋은데 진짜 보니까 맞죠? 강남에 사업하신다는 것들은 잘 되고 계시나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걸 믿고 빌려줬다는 것들을 남겨두셔야 돼요. 이런 증거들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셨다 그러면요, 적어도 그 사람과 당신과의 관계가 파탄나기 전 다독다독 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요, 뭐 각서를 써달라는 대로 써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미안하다, 뭐 고맙다 이러면서 말을 돌리거든요. 일부는 언제 갚겠다 다 차용금으로 가려고 그래요. 미루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당신께서는 빌려줄 당시 이야기들을 유도하셔야 됩니다. 빌려줄 당시에 내가 당신의 이런 것들을 보고 빌려주는 거 맞지 않냐, 변제 능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냐, 알고 봤더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라는 식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 사람 대답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요. 이 용도로 쓴다 그러는데 그 용도대로 써진 게 맞습니까? 라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떤 현란한 말들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 현란한 말들 속에는요, 사기꾼이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문가들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구성을 해서 1번으로 그 사기꾼 내지는 채무자를 압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채무자가 이거 다 터지기 전에 내가 어디서 돈을 빌려서라도 이 사람 돈부터 먼저 갚아야지만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겠다. 아니면 나 이러다가 내가 깜빵을 가버리면 당신에게 빌려준 돈 외에도 그 외에 나머지 채권자 내지는 피해자들에 대한 돈들은 감당이 안 되겠다. 형량만 늘어나겠다. 이런 공포에 시달리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최우선적으로 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